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타카세입니다. 저는 평소 라인 블록체인 개발팀에서 프로그래머나 리서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VM 관련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침 1년쯤 전에도 한번 이와 같은 자리에서 라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사진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발표 아카이브로부터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서 얼굴이 두 가지로 보이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올해 저입니다. 작년 발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WASM, 웹 어셈블리 약자죠. WASM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상당히 적합하다. 라인 블록체인에서도 WASM을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을 한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WASM의 다양한 특징, 그리고 그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어떠한 점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작년 발표 시의 사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API 유저블이라는 웹 어셈블리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때 말씀드린 특징이 다이나믹 링크라는 기능을 개발을 할 때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웹 어셈블리이 다른 모듈과 연동하기 쉽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스마트 컨트랙트끼리 연동에 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통해서 웹 어셈블리라는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라인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주제인 라인이 개발한 컨트랙트의 상호 이용 수법, 다이나믹 링크입니다. 이 기능은 WASM의 이점을 잘 활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또 본 세션에서는 이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래 체인이나 기능인 이더리움과 코즘 WASM과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he DAO Attack과 The Entrance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스마트 컨트랙트 상호 이용 기능은 The DAO Attack이라는 매우 유명한 이더리움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56억엔 어치의 피해가 발생하여 롤백을 위해서 하드포크까지 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잘 알려지고 있는 The DAO Attack. 만약에 지금까지 SNS 등에서 이름만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분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 The DAO Attack의 원인이 된 The Entrance이라는 취약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코즘 WASM이나 라인 블록체인에서의 The Entrance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는 한 발 앞선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또 본 세션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호 이용이 설명 시에 NFT를 다루는 컨트랙트의 사례도 소개를 합니다. NFT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체인이나 컨트랙트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라는 분도 NFT 컨트랙트 구현에 대해서 이미지를 포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본 세션의 어젠다입니다. 본 세션은 주제인 다이나믹 링크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호 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상호 이용에 있어서 중요해지는 특징으로서 The Entrance의 방지와 인터페이스 디텍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래 수법으로서 이더리움과 코즘 WASM에서의 컨트랙트의 상호 이용에 대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그것들에 따라서 라인의 다이나믹 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먼저 전제 지식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블록체인은 쉽게 말하면 기록의 집합체인 블록과 그 블록의 열을 말합니다. 변조에 대한 내성이나 분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세션에서는 기록의 집합체가 블록의 리스트가 블록체인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블록체인은 먼저 통화의 송금을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3일 도쿄는 비였다 와 같은 정보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나 프로그램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11월 30일에 도쿄에서 비가 내리면 알리스가 봅에게 41링크를 지불한다. 여기서 말하는 LL 링크는 통화 단위로서 이 세션을 통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나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체인에 저장되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가 블록에 저장됩니다. 유저는 이 코드의 실행을 시도할 수가 있으며 실제 실행은 체인이 제공하는 VM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이 실행과 그 결과는 체인에 기록됩니다. 대부분의 체인에서는 컨트랙트는 체인의 다른 기능, 송금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부터 스마트 컨트랙트는 체인에 새로운 로직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비가 내리면 알리스가 봅에게 돈을 지불한다. 이와 같은 날씨에 근거한 계약 등을 체인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랙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터가 유저나 다른 컨트랙터로부터 호출이 되면은 우선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VM이 기동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스토리지와 연동되어서 코드로부터 스토리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가 실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코드의 첫 번째 업무는 호출과 동시에 주어지는 인풋을 읽고 그 내용을 적절한 함수에 디스파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실제로 예를 보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바타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사용권을 판매를 하는 라이센스 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랙트는 코드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는 영역인 스토리지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스토리지 내용은 블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바타의 라이센스 숍의 경우 아바타의 아이디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조합을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아바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이다 라는 계약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코드에서는 유저가 정보를 문의를 하거나 고쳐쓰기 위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list owned by 봅이라는 문의에 대해서는 리스트의 바를 리턴을 하도록 list owned를 구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owner of bar와 같은 문의에 대해서는 몹을 리턴을 하는 그러한 owner of가 구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유저는 이것들을 호출하여 라이센스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숍에 필요한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는 기능인 buy와 같은 로직은 송금을 수반하여 호출이 되었을 때만 호출한 사람을 라이센스 오너로 한다와 같은 조건부의 것이 될 것입니다. 후가 판매되어 있는 상황에서 알리스로부터 바이 후가 송금을 수반하여 호출이 되었을 경우 후의 오너는 알리스가 될 것입니다. 작성한 아바타의 유동성을 높이고 인기 획득을 노린다면 라이센스의 양도를 가능케 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기능을 트랜스퍼 프롬, 알리스, 몹, 후처럼 호출하도록 구현을 할 경우 이것은 알리스로부터 호출이 되었을 때만 후의 오너를 몹으로 고쳐 쓴다와 같은 코드가 될 것입니다. 유저는 이들 기능을 통해서 컨트랙트의 요구를 전달하고 컨트랙트는 코드에 따라서 스토리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유동성이 있는 특정한 물건을 관리를 하기 위한 컨트랙트는 널리 사용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개념은 NFT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엄밀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 아바타 숍도 NFT 컨트랙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FT에 관해서 알고 있어도 컨트랙트에서 구현을 한다는 이미지를 할 수가 없었다는 분도 이것을 통해서 NFT 컨트랙트의 이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드디어 본론인 컨트럭트끼리의 상호 이용에 대해서 예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바타 라이센스 숍과 같은 라이센스의 판매, 관리를 하는 컨트럭트가 체인 안에 몇 가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다양한 NFT가 다양한 컨트럭트에서 매매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어느 판매사의 어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관리를 하고 또 그 라이센스를 매매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경우 많은 힘이 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요에 따라서 소지하는 라이센스의 관리나 리스트화 또 위탁 판매 등을 담당을 해주는 컨트럭트가 체인상에 있으면 편리하겠죠. 대부분의 체인은 이와 같은 컨트럭트를 만들기 위한 다른 컨트럭트를 호출하는 기능을 컨트럭트 개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에이전트가 그와 같은 컨트럭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그림의 상부에서는 다양한 라이센스의 숍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오고 유저에게 소지하는 라이센스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숍의 리스트 오운드 바이를 부르고 그 정보를 취합을 하면은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림 하부에서는 위탁 판매를 위탁받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숍의 트랜스퍼 프롬을 호출함으로써 잘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숍 측의 함수를 호출하여 이용을 하는 컨트럭트를 만들 수가 있다면 체인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스마트 컨트럭트의 상호 이용 기능입니다. 그럼 스마트 컨트럭트의 상호 이용에 관한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럭트의 상호 이용 기능은 다양한 체인에서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럭트를 개발할 때 또는 개발한 컨트럭트를 어느 체인에 리플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소두에서 말씀드린 The DAO Attack에서 공격에 사용이 된 리엔트런시 취약성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인으로서는 리엔트런시를 물럭을 하는 것이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엔트런시 취약성이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스토리지의 럭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드 실행이 스토리지의 라이트 액세스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실행이 리드 라이트를 할 수가 있도록 실행을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엔트런시라는 이름은 이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 방법에 유래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과 함께 이 공격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아까 예에서 말씀드린 에이전트 컨트럭트로 에이전트는 말로리위 출품한 라이센스 매출인 1링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매출 99링크 합계 100링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로리위 매출의 1링크를 떠맡고 있다는 정보는 스토리지 내에 말로리 can receive 1링크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멜로리로부터 pay to mallory를 호출이 됐을 경우 스토리지에 확인을 하고 멜로리 can receive 1링크라는 정보가 있다면은 멜로리에게 1링크를 지불합니다. 그 이후 멜로리 can receive 1링크의 정보를 스토리지로부터 삭제를 하고 멜로리가 추가 링크를 인출 못하도록 합니다. 얼핏 보면 이 컨트럭트는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멜로리가 자신에게 지불이 있었을 때 실행되는 후크를 만들었을 때 취약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더리움에서는 이와 같은 후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불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pay to mallory를 호출한다. 이와 같은 후크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멜로리가 후크에서 다시 pay to mallory를 호출을 할 경우 에이전트는 mallory can receive 1링크가 삭제되기 전에 스토리지로부터 다시 한번 이 정보를 읽어내서 지불하게 됩니다. 지불 이후에 이루어질 삭제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불 요구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는 페이와 콜이 루비 돼서 에이전트의 잔에 100링크가 없어질 때까지 이 인출은 계속됩니다. 즉 1링크밖에 인출할 수 없는 권한밖에 없는 멜로리가 99링크를 부정하게 인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 DAO Attack은 이 방법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이사의 인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에는 리엔트런시는 취약성이 아니라 취약한 컨트럭트를 리플을 할 수가 있다는 성질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리엔트런스를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 디텍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 디텍션은 컨트랙터가 자신이 어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기능과 외부로부터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을 조합하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인 에이전트와 라이센스 숍에 대해서 떠올려 봅시다. 에이전트는 체인상에 새로운 라이센스 숍이 만들어졌을 경우 그 라이센스 숍과도 연계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체인에서도 NFT 컨트랙트는 수많이 디플로이 되어 있어서 많은 것들과 연동을 할 수가 있는 컨트랙트를 만들 수가 있다면 편리하죠. 많은 라이센스 숍과 연동을 하자라고 라이센스 숍이 생각했을 때, 에이전트가 생각을 했을 때 라이센스 숍에게 공통된 호출 방법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마침 그림 왼쪽에 두 가지의 컨트랙트에 공통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라이센스 숍 인터페이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요로부터 커뮤니티에서 라이센스 숍은 이와 같은 라이센스 숍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라는 것이 통일되어 있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라이센스 숍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숍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어 있는 컨트랙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 디텍션입니다. 그림은 에이전트가 아바타 숍이 라이센스 숍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컨트랙트의 상호 이용을 할 때 이 기능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컨트랙트 간의 연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블록체인을 통한 컨트랙트의 상호 이용 기능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살펴볼 것은 현재 가장 많이 스마트 컨트랙이 사용되고 있는 체인인 이더리움의 엑스터널 콜이라는 기능과 라인 블록체인으로 포크하고 있는 코즘와즘의 서브 메시지와 리플라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 두 개의 구조와 사용법 그리고 방금 살펴본 이 두 개의 특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하기 전에 컨트랙트가 호출되는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컨트랙트는 스토리지와 코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트랙트는 다른 컨트랙트에서 호출이 되었을 경우 스토리지에 접속할 수 있는 VM을 기동시키고 그 안에서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코드는 인풋을 받고 엔트리 포인트에서 실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엔트리 포인트는 인풋의 파스와 디스패치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이를 통해서 가상적으로 코드의 안에 있는 함수를 외부에서 호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더리움과 코즘와즘 각각의 컨트랙트의 엔트리 포인트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컨트랙은 내부적으로는 엔트리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으며 거기에 부여된 바이너리의 인풋을 파스하고 디스패치를 함으로써 바이너리의 내용에 따라 호출하는 함수를 변경합니다. 이때 코드에서 스토리지로의 접근 권한은 VM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코즘와즘에서는 여러 개의 엔트리 포인트가 있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은 execute와 query입니다. execute는 스토리지에 대한 리드, 라이트 권한이 부여된 호출로 query는 리드 권한만을 호출하기 위한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다른 엔트리 포인트도 각각 독자적인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시에이트와 마이그레이트에 대해서는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리플라이는 컨트랙트의 상호 이용을 위한 기능으로 이 이후 서브 메시지즈 리플라이 해설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자가 본 컨트랙트의 상호 이용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모두 약간 간략화된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엑스터널 콜은 왼쪽 그림처럼 외부의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호출하도록 이 호출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 호출에 의해서 컨트랙의 상호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호출되는 측의 스토리지에 대한 리드 함수로도 리드 라이트 함수로도 같은 인터페이스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 권한은 VM이 호출 문맥에 의해서 제어되고 적절하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접근 권한에 관한 보조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즘 와즘에서는 리드 권한을 통한 상호 이용과 리드 라이트 권한을 통한 상호 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드를 위한 엔트리 포인트인 쿼리의 호출은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외부 라이브러리의 호출처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쿼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리드 라이트 권한이 필요한 execute의 호출은 서브 메시지즈와 리플라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을 사용해서 실행합니다. 쿼리 후에 리턴에서 시작되는 화살표가 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컨트랙트가 다른 컨트랙트의 execute를 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호출 정보를 서브 메시지즈라 불리는 명령어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브 메시지즈를 자신의 execute의 반환치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인의 기능에 의해서 서브 메시지즈로 지정된 컨트랙트가 호출됩니다. 호출된 컨트랙트의 실행 결과의 정보는 호출하는 측의 리플라이라고 하는 엔트리 포인트로 반환되고 여기서 처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먼저 호출하는 측의 execute가 종료되고 그 다음에 그 반환치로 지정된 다른 컨트랙트의 호출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컬백인 리플라이로 변환이 되어서 리플라이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조금 특수한 흐름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리엔트랜시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엔트랜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엔트랜시는 하나의 스토리지에 대해 리드 라이트 권한을 갖는 코드가 동시에 여러 개 실행되어 버리는 것이 기인하는 취약성입니다. 이더리움의 엑스터널 콜은 컨트랙트 1이 컨트랙트 2를 호출하고 이가 1을 다시 호출하는 경우 컨트랙트 1의 스토리지가 동시에 두 개의 실행에서 참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에서 1을 다시 호출하는 부분이 리엔트리스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호출을 코즘 와즘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코즘 와즘에서는 다른 컨트랙트를 호출할 경우 한번 자신의 실행을 종료하고 호출을 서브 메시지로서 리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실행이 리드 라이트 권한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코즘 와즘에서는 리엔트런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 디텍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두의 체인도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은 체인 자체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 버전 RFC인 ERC로 표준 프로토콜을 규정함으로써 이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ERC 165는 컨트랙트가 자신이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일람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하기 위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RC 1820은 체인 내에 컨트랙트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컨트랙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컨트랙트가 거기에 자신의 인터페이스를 등록하러 가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즘 와즘에서는 현재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 디텍션과 같은 기능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엑스터널 컬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리엔트랜시 내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자체는 리엔트랜시 공격에 취약한 컨트랙을 디플로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컨트랙이 자체적으로 락을 하거나 스스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컨트랙의 코드에 대해서 보안 검증을 하는 외부 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체인 자체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디텍션에 대해서인데요. 이것은 장점, 단점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이더리움에서는 ERC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터페이스 디텍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체인 자체가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어느 ERC도 인터페이스 정보는 컨트랙트에
잦은 신고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개발자의 구현에 따라서는 인터페이스 디텍션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에 있어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부 라이브러리의 호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경험도 살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 체험이 매우 좋다라고 나는 특징이 있지만 컨트랙트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VM 자체가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즘 와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엔트랜시는 체인 자체가 이것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엔트리스를 사용한 공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디텍션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에 대해서는 장점, 단점 모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각 엔트리 포인트는 스토리지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상세하게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코스모스 SDK의 다른 모듈과의 상호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개발을 시작하는 데 있어 먼저 조금 특수하고 복잡한 방법인 서브 메시지즈 리플라이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브 메시지즈 리플라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방법에 의해서 체인의 다른 모듈과의 연동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리엔트랜시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조금 특수하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에 다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와즘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더리움의 개발 체험의 장점과 인터페이스의 디텍션을 지원을 하면서 리엔트랜시도 방지하는 방법으로 다이내믹 링크라는 것을 코즘 와즘을 확장하는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 다이내믹 링크가 어떠한 방법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와즘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내믹 링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와즘의 임포트, 엑스포트를 VM의 익스터널 API로 인식하고 엔트리 포인트로 변환하고 체인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중계하는 것입니다. 와즘의 임포트, 엑스포트는 원래는 동적인 라이브러리의 임포트를 위한 기능으로 실제로는 VM이 그것을 접속합니다. 다이내믹 링크에서는 이 기능을 확장해서 컨트랙트가 엑스포트한 함수를 다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임포트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이용을 하는 것처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호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호출 측의 코드의 임포트 컬리 닷바는 VM에 있어서는 체인으로 호출을 전달하는 익스터널 API의 준비를 하라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임포트한 컬리 닷바 함수가 호출되면은 그것은 체인이 제공하는 API를 호출하는 조작이 되겠습니다. 체인은 이 API가 호출이 되면은 호출되는 측의 VM을 기동시키고 그 엔트리 포인트에 호출을 전하게 됩니다. 이 엔트리 포인트는 코드 안에 엑스포트 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이내믹 링크는 이와 같이 와즘의 임포트, 엑스포트를 VM의 익스터널 HBI의 인식과 엔트리 포인트로의 변환, 그리고 체인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중계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나믹 링크가 어떠한 성질을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특징으로서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을 체인 자체의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인이 와즘 코드 내에 엑스포트를 검사하는 기능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 구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와즘의 헤더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헤더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컨트랙트의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에서는 필요했던 인터페이스를 공개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공개의 구현을 잘못했을 경우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는 위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리엔트리스에 관해서는 체인이 이 검색을 하면서 같은 컨트랙트를 2번 적용하는 것으로 통해서 공격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애드혹한
제안이긴 한데요. 체인이 리엔트리스를 방지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내믹 링크에서는 이와 같이 컨트랙트의 상호 이용 기능에 있어서 바람직한 특징을 구현하였습니다.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이내믹 링크에서는 리엔트런스 공격이 체인에 의해서 방지되고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조금 애드호크하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은 와즘의 특징을 살려서 체인의 기능으로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와즘 헤더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랙의 적용 구현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정확한 정보이고 항상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구현한 것입니다. 컨트랙트 개발자가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함수를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체인에는 없는 독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외부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이내믹 링크는 리엔트런스를 방지하면서 이더리움의 특징이었던 간단한 호출 방법을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에 있어서는 와즘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개발한 다이내믹 링크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의 상호 이용을 위한 기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이내믹 링크는 코즘 와즘의 확장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이더리움의 익스터널 컬의 장점인 개발 체험의 장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즘 와즘과 마찬가지로 체인 자체로 리엔트런스를 블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즘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여 체인 자체의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 기능을 추가하는 이 독자적인 특징도 구현했습니다. 저도 이 와즘이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에 가져다주는 가능성의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으로 완성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 블록체인은 이 체인의 많은 기능을 OSS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한 다이내믹 링크도 OSS의 일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드린 이 다이내믹 링크도 리엔트런스의 방지 방법이 조금 애드옥이라는 단점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양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당연히 기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관심이 가지시는 부분을 살펴보고 체험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한번 깃허브의 라인 오거나이제이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와즘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다이내믹 기능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만약 스마트 컨트랙트로서의 와즘 그리고 라인 블록체인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의 튜토리얼 아카이브를 통해서 개발을 체험해 보시고 또 작년에 제가 발표했던 라인 블록체인에서의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웹 외에서 활약을 하는 웹 애셈블리라고 하는 발표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이 와즘의 가능성을 체험해 보시면 기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카스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라는 타이틀로 질문자 자신이 궁금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의 질문도 가능한 한 도입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계시는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퀘션 마크를 통해서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는 라인 나스 도시마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드시죠? 그럼 물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스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인 블록체인의 개발 그리고 팀 매니저를 하고 있는 나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동료인데요. 오늘 나왔던 장르에서부터 발표해왔는데요. 라인이 코즘 와즘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다.
그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라인이 지금 코스모스 SDK라는 것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요. 무엇을 사용해서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실현을 할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보로 올라온 것이 이사민트라는 이더리움 VM, 이것을 잘 코스모스상에서 실현을 하자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코즈모즘 등등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코즈모즘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코즈모즘이 웹 어셈블리라는 앞으로 계속 스마트 콘트랙트 분야에서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을 발휘를 할 거다.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웹 디플로이 할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원래 코즈모즘이라는 것은 오픈소스로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라인은 그것을 포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왜 포크를 해서까지 이 다이나믹 링크를 구현을 한 건가요? 다이나믹 링크라는 것이 상당히 큰 기능입니다. 직접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회사 내에서 맨파워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이용하면서 하나 큰 것을 만들어서 실현을 시켜서 이러한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크 안에서 다이나믹 링크를 우선 만들어 본다라는 흐름이 된 것입니다. 좋네요. 오픈소스에 대한 기여라는 것도 시야에 두셨다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라인 전사적으로도 오픈소스에 계속적으로 기여를 하자라는 그런 회사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팀도 당연히 기여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링크가 이것보다도 좋은 기능으로 개선이 된다면 다시 제안을 하고 싶어요. 기대가 됩니다. 원래 코즈모즘에 있는 리플라이, 서브 메시지 리플라이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나믹 링크라는 유사한 기능을 만들었던 건데요. 이거 실제로 라인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우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소가 바뀝니다. 다이나믹 링크는 코즈모즘 속에서의 스마트 콘트랙트끼리 연락에 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반면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모즘은 코스모스 SDK라는 코스모스의 체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다양한 모듈이 있는데요. 다른 코스모즘 이외의 모듈, 코스모즘이라는 것도 그 중에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있는 다른 모듈과도 상호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컨트랙트 호출이라고는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종래 방식인 메시지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듈과 주고받고 싶다. 그러한 경우에는 서머세지 리플라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컨트랙트끼리 주고받기라는 경우에는 보다 쉽고 좀 이더리움과 같은 방법인 다이나믹 링크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분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잘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직 개발 중이라는 거죠. 다이나믹 링크 브랜치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맞아요. 지금 병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타카하시님의 세션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타카하시님이 부르는데요. 진행하고 있는 세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라인 블록체인의 코즈모즘을 사용한 컨트랙트 개발 그리고 캐치업이라고 할까요? 그에 대한 튜토리얼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이내믹 링크를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튜토리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아카이브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행적으로 보여드린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즘 와즘을 채택을 한다라는 흐름으로 이제 와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밖에 와즘의 VM 등에서 이번에는 코즘 와즘 그리고 EVM이 나올 텐데 그 밖에 VM 엔진이 있을까요? 네, 포르카도라고 하는 것의 잉크 라는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 와즘을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용을 하기 위한 VM으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로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라스트에서 와즘을 생성하는 이것은 코즘 와즘의 컨셉이기도 한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에 리엔트랜시 이러한 문제도 해결이 되나요? 리엔트랜시와 관련해서는 링크를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리엔트랜스가 아직 일어나는 그런 블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소스에서 이제 서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을 해보시고 또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사용성이 좋은지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OSS라든지 실제로는 코즘 와즘이라고 하는 플랫폼, 이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체험을 하고 또 기여를 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점에서 타카시님 자신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런 매력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0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기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스마트 컨트랙을 가동시키는 VM이라든지 이런 기반 쪽을 개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VM이라든지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개발자들이 더 직관적으로 더 편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과 관계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개발을 하는 게 정말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 관계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계신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